종아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보통 마그네슘 떨어져서 눈썹이 이제 그 밑에 좀 경련에 있으면은 전해질 문제로 이제 다리가 경련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자다가 아니면 평소에도 이게 종아리 쪽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죠. 자기 전에 다리에 불쾌한 느낌이 드는 하지 불안증후군.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시겠습니다. 저녁이나 자기 전에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감각이 들고, 이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불편하고 내가 움직임을 취해야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불안증후군은 움직이지 않을 때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나타나는 것 특징이고, 걸어 다니면 완화되는 특징을 이제 나타내죠. 제 환자분 가운데도 꽤 있으신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불면증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뭔가 충동에 의해서 걸어 다녀야 이제 증상이 호전된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리가 근질근질한 증상, 그리고 벌레 기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당기고 저린 느낌, 그래서 마치 척추질환과 유사한 그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에 주무시다가 뭐 경련도 생기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가진단법,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이제 움직이면 괜찮아지는 거, 그리고 다리에 이상 감각이 생겨질 거, 그리고 밤에 특히 야간에 많이 악화되는 경우와 잘 때 이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다리를 움직여야 좋아지는 그런 경우, 하지불안증후군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인데요. 이제 움직여야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치 쥐가 전기가 나는 듯한 증상, 그리고 가렵고, 그리고 떨리면서 벌레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죠. 원인 자체는 보통 신경계 교통의 이제 도파민 부족, 그러니까 뇌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다른 원인으로 스트레스, 임신,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뇨, 빈혈, 심부전 등도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생기니까 잠을 못 잡니다. 환자분들이 야간을 이제 밤을 꼬박 새우고 오시는데, 족욕을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하시고,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수면 전에 하시면은 이런 증상을 호전해 볼 수 있고, 증상이 많아지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봅니다. 그래서 철분이 이제 부족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도파민이 부족하고 하지불안증후군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체내 철분량이 정상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철분 자체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성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도파민 자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지불안증후군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비만, 흡연, 그리고 우리 철결핍성 빈혈,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이 유발 원인이 되고요. 어떻게 치료할까? 수술한 병은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간단한 생활 요건만 개선하면 좋아지는데,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마사지, 족욕 같은 거 좋죠. 냉온 찜질을 교대로 하고, 수면 자체를 이제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증상을 이제 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스트레칭, 특히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경련 자체를 예방할 수 있고요. 카페인 등을 피하고 술, 담배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약은 저한테 오셨을 때는 꽤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약을 처방하는데, 류킵정이라고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라고, 요거 드시면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장기간 드시면 이제 합병증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상 완화되면 어느 정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척추에 쓰는 약, 항경련제, 그리고 진통제, 수면제, 철분제 있는데, 보통 1번을 많이 쓰고요. 2번을 추가적으로 하고 철분제 정도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통제 자체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보통 제일 많죠. 하지불안증후군이 이제 놓칠 수 있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는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리가 추가만 탈출증은 특히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 특히나 이 원인 자체가 노화의 과정으로 올 수 있는 거죠. 협착증은 앉을 때는 괜찮은데 걸어 다니려면 이제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비욘드에서 많이 강의했으니까 아시겠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 거고, 인대가 이제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보면 이제 디스크는 20대, 40대 뿐만 아니고 거의 100세 노인까지 다 있으시고요. 협착증 50대 이상, 그리고 주요 증상은 이제 굽힐 때, 그리고 펼 때 통증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서는 척추 질환 자체의 그런 것과 이제 하지 불안증후군 및 정맥류에 대한 감별이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혈관 문제 중에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동반된다. 보통 이제 날씨에 대한 변화로 많이 생기는데 손가락 끝이 이제 파랗게 변하고 색깔의 변화와 증상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추위나 심리적인 변화로 손가락, 발가락 혈관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혈관 자체가 원활하게 피가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랭 자극, 추운 데 많이 노출되거나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혈관 자체가 수축이 돼서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피부가 창백해지고 증상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차성은 이제 원인 없는 거고 2차성은 류마티스 계통 질환이 있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위에 노출되면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죠.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되고 보시면 스트레스, 추위로 인해서 말초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파랗게 되고 붉은 빛을 되고 호전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여러 원인 중에 이제 피부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 계통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시병, 혈관 계통 문제도 있으시고요. 갑상선 문제도 레이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노출에 대한 거를 해결해주면 뭐 장갑을 좀 완벽하게 낀다든지 추위 자체를 피하면은 호전해내는데 많이 안 될 경우에 혈액순환 계통약을 쓰는 게 좋겠죠. 보면 레이너 증후군의 치료 방법, 약물 치료는 혈관을 넓히는 데 쓰는 이제 질산염이 있고요.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칼슘 채널 기량제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혈관 수축 약물 치료 배제. 그러니까 결국 혈액 순환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을 쓰는 경우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아예 그 교감신경, 신경 자체를 절제해서 호전을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를 손과 발의 피부를 절개해서 교감신경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약물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는 좀 반대로 혈관 자체가 보이는, 아까 수축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하지 정맥입니다. 아까 레이너 증후군은 혈관이 수축돼서 안 보여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정맥 자체가 마치 역류되면서 혈관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하지 정맥류는 이제 발목의 부종, 피부염, 피로감, 종아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이 판막 기능 장애로 해서 피가 정체가 역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부종이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갔다 심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판막 기능 자체가 안 되니까 역류하면서 바깥쪽으로 도드라지게 되는, 원래 이렇게 매끈한 다리여야 되는데 좀 검붉은 색깔로 혈관이 좀 도드라져 있죠. 많이 심하게 되면은 피부색도 변하게 되고 궤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다리 저린 거는 뇌졸중, 발목 터널 증후군, 말초신경병증, 지간신경종 등이 있는데 발목 터널, 이게 신경 내려가는 터널 자체가 띠가 두꺼워지면서 압박돼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신경 주위 자체가 낭종이 생겨서 이런 저림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드문 질환들입니다. 결국 하지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많은 부분이 협착증과 디스크입니다. 80%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혈관 문제, 한 1-20%인데 레이너 증후군 및 정맥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 한 3% 정도인데 이것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환자분들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 있고요. 원인에 대한 진단 자체가 이 통증을 잡는 원인입니다. 결국 협착증, 디스크 빼고는 물론 그것도 수술을 많이 하지 않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와 개선을 통해서 호전될 수 있으니까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